제가 이렇게 이게 순서가 책에 있는 순서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순서예요. 그리고 좀 설명하기가 좀 편한 순서고요. 협업이 가장 이렇게 얘기가 하기가 쉽잖아요. 저희가 꼬인솔도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 꼬인솔을 풀려면 이렇게 좀 말을 좀 잘 해야 되잖아요. 서로 의사소통을 솔직히 IT를 하다 보면 별거 아닌데 말을 험하게 해서 막 그 팀 분위기 와해되고 뭐 깨지고 뭐 울고 불고 이러잖아요. 중고등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애들이 안 크네요. 여튼 이게 능숙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서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하는 게 점차 정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회사에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또 까먹고 또 그 얘기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닌데 이러면 정말 그렇게 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혹시 학교에도 있으신가요? 얼굴이 갑자기 확 학교에도 있으신 것 같네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오늘 오신 분 말고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식적인 측면을 가르치는 거, 뭐 혹은 그리고 협동을 더 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확장된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단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랑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고 한 개 이상의 완결된 단락. 그러니까 한 줄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은 이게 확장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저희가 댓글 같은 거 남기잖아요. 뭐 인터넷에 SNS에 했을 때 좋네, 나도 가볼래, 뭐 이런 정도의 것은 확장된 거라고 보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논의하는 아이디어 연결을 요구하는 결과물이 산출해야 되니까 누군가 이렇게 토론을 해서 거기 어딘데? 그럼 거기 어떻게 가면 좋아? 뭐 거기서 뭘 하면 좋고, 그래서 거기 뭐 음식이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확장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학생들이 유럽에 대한 발표를 들어요. 얘는 어떨까요? 그쵸? 아닐 것 같아요. 그쵸? 본인이 선택한 신문의 편집자에게 자신의 반응을 편지로 보내. 얘는 어떨까요? 끄덕끄덕. 얘는 한 문단 이상 되겠죠. 그리고 스카이프에서 친구와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소설이 어떻고, 뭐 좋고 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좋고 싫고만 끝난다면 X고, 거기서 좀 더 발전된 거에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한 걸 가지고 글을 한 편 쓴다던가 혹은 소감을 쓴다면 확장된 으로 가겠죠. 이거 마지막은 아니에요. 다각적 커뮤니케이션인가? 이거는 멀티미디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언어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커뮤니케이션 소리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소리가 아니라 화면, 그리고 소리, 화면,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네, 텍스트, 뭐 혹은 그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성, 뭐 혹은 이런 식으로 멀티미디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상, 텍스트 등을 통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할 때 그 여러 요소가 어울려서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만들 때 다각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본인들의 창작물을 알리는 라디오 광고를 제작한다. 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거 같죠? 네. 좋은 거 같죠?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 라디오 광고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음성만 하나 포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원래 이 다각적인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이해를 많이 시켜주기 위함이잖아요. 음성, TV, 뭐 지면 이렇게 광고를 다 했으면 아마 멀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과학 실험에서 글, 시각적 그림, 데이터가 포함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건 힌트가 있죠. 글, 시각적 그림, 데이터. 이거는 나왔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였고요.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게 세 번째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나 좋아. 끝. 그건 싫어. 끝. 이게 아니라 나 좋아. 근데 왜 이렇게 해서 좋아. 나 싫어. 그런데 어쩌어쩌서 그 싫어. 사실이나 사례를 제공하거나 추론의 기술이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는 그게 지금 뒷받침한 증거가 있는가라는 항목이에요. 지구온난화가 왜 문제인지 주장만을 나열해. 아니죠. 이거는 너무 쉽죠? 주장만 나열했으니까 수학 방정식의 답을 얻게 된 논리를 차근차근 설명해야 돼요. 네, 그렇죠, 수학 선생님. 그리고 노예의 일상을 나열해. 이건 아니겠죠? 넘어갈게요. 특정 청중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선했어요. 전 솔직히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하면 말 잘하고 어디 앞에 나와서도 말하고 막 이런 걸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한테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 교장 선생님을 모셔놓고 제가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서서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생님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교장 선생님한테 맞는 강의를 했겠죠.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대상도 뭐 아이들 학교를 경영하실 때 뭐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그런 능력을 심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청중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 요구를 지닌 구체적인 그룹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발표를 하는데 그냥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옆반 애들한테 발표한다. 혹은 밑에 학년 애들한테 발표한다. 선생님들한테 발표한다. 뭐 학부모들한테 발표한다. 이렇게 대상을 정해주는 게 아이들의 스킬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해당 청중에 맞는 도구, 내용, 스타일을 선택해야 되고요. 학생 스스로 청중을 정하거나 교사가 정해줄 수도 있대요. 제품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편지를 회사 사원에게 펴요. 이건 어떤 걸까요? 이거는 능숙한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특정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걸까요? 아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닌데? 됐어. 네. 근데 그거는 맞아요. 네. 왜냐하면 회사 사원한테 갔잖아요. 내가 그거 제품을 개선해 달라고 그 회사 사원이 알아듣게끔 쓴 거예요. 특정 다수한테 쓴 게 아니라 인터넷에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쓴 거니까 약간 더 스킬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온 게 뭐가 있었죠? 첫 번째가? 확장된. 맞습니다. 확장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다각적, 멀티.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었죠? 특정 청중이 있는가 있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입생을 환영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 제작을 해요. 특정 청중을 개선하는 딩동댕 맞습니다. 특정 청중이 있죠. 신입생 저 1학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잘 이해 못하거든요. 무조건 좀 재밌고 쉬는 날에 좀 이래야 와 깨르르르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게 이게 좀 특이해요. 얘가 이게 다 아까는 다 순차적인 라인으로 줬었는데 얘는 약간 이게 다르잖아요. 길이. 근데 이게 그냥 처음 봤을 때는 좀 이상한데 설명을 드리면 좀 나아질 거예요. 확장된 다각적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는가? 그냥 좋았어? 나빴어? 그냥 그래? 뭐 이렇게 답을 하나?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단편인 거는 그냥 1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의 패러그래프라든가 아니면 좀 길게 얘기한다든가 좀 더 이렇게 상호작용적이 있는 걸 한다고 하면 이리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가? 특정 청중 소통에서 두 개가 다르 있어요. 얘가 둘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이 둘 중에 둘 다 아니다. 증거도 안 되고 청중도 안 된다. 그러면 2단계인 거예요. 확장되지만 확장인 거거든요. 근데 청중 이거 둘 중에 하나 한다고 하면 어쨌든 3단계가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라도 된다고. 둘 다 된다면 1로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나 확장된 걸 했다? 확장된 커뮤니케이션 했다? 그러면 1로 가는 거고요. 확장된 커뮤니케이션 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했다. 증거를 하거나 특정 청중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만 했다 그러면 이렇게 오나 3단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청중을 대상으로 소통까지 했다면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아까 선생님들이 얘기하셨던 그 사례를 생각하시고요. 나는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 아까랑 똑같이 쓰셔서 네, 그 다음이 지식 구성인데요. 아무리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지식 구성에서는 이건 암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암기하고 숙달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뭐 정보를 받아들이고 내가 체득하고 이걸 어디다 적용하고 분석하는 그런 지식 구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화가 재밌더라고요. 제가 저희 애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에 들어오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도 하잖아요. 되게 청방지축이에요. 난리 나거든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조용히 앉힌 다음에 내가 생각한 네모나게 자르고 있지 않는다. 제가 네모나게 자르면 중학교 선생님 더 잘라주고 더 조그맣게 고등학생 더 잘라주고 이렇게 아이가 뭐 생각하거나 할 수 있는 거를 왼쪽 거처럼 같은 재료를 넣었을 때 뭐 보석도 나오고 루비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야 앞으로 맞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에 드는 만화였어요.
이렇게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희 반에 정말 천방지축인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 뛰쳐나가요 막. 그래서 나가서 봄볕을 즐기고 오는 거예요. 신나는 한장을 벗어들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가만히 제가 에디슨은 아닐까? 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디슨은 내가 선생님인가? 악덕 선생님 걔 데려와서 앉혀서 앉아있어! 뭐 움직이지 마! 뭐 이거 들어야 돼! 책 펴! 이러는 선생님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그 세월간이 보셨어요? 네. 세월간이 마지막에 그 꿈의 학교가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다 그 메이킹 스페이스잖아요. 자, 뭐 바퀴를 빼다가 뭘 만들고 뭐 그런 학교는 될 수는 없을까. 그래도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 거잖아요. 기억하는 거, 이해하는 거, 적용하는 거, 분석하는 거, 평가하는 거, 그리고 새로 하나 상종하는 거. 끝에 위로 올라갈수록 관계가 높은 거고 쉽지 않고, 그리고 저희 학교,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리멤버링, 외우는 거에 관해서 솔직히 수능이 그렇잖아요. 수능이 많이 공부하고 문제 많이 외우고 그러면 좀 점수가 높아지니까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 근데 이거는 이동생님이 이렇게 생각해 주셨더라고요. 프로젝트 학습의 한계,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좋긴 해. 역량 강화를 했어. 뭘 다 했는데, 솔직히 지식 구성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건 아닌가. 실제로 알아야 되는 거를 건너뛰어서 아는 척, 혹은 알았던 거 같이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해석, 분석, 통합,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이해를 만들어내고 비판적 사고로 이어지는 걸 지식 구성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식 구성인가? 이 수업이 지식 구성이 있는가? 이게 1단계예요. 그것도 없으면 1단계가 되는 거죠. 이게 있으면 2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수업은 지식 구성이 목표가 아닐 수업도 있어요.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학습해 봅시다. 뭐 역할극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는 지식 구성이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해석, 분석, 종합, 평가를 통해서 지식을 구성하는지, 이미 알려진 절차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또 생각했는지,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다양한 출처에서 가져온 정보를 비교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여기 끄덕끄덕. 얘는 비교, 대조이잖아요. 그러니까 오가 될 거고, 인물이 저지른 범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인물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끄덕끄덕.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말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이 저지른 범죄만 나열해. 그랬으면 X고, 왜 얘가 그런 범죄를 저질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한다고 한다면 그건 O가 되겠죠. 기압계 사용에 익숙한 학생이 특정 지역의 기압을 측정해요. 네, X. 그냥 단순히 적용. 그리고 평행선을 배운 적이 없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선을 보며 평행의 정의를 내리는 거. 뭐겠죠? 쉽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평행 저 처음 배우거든요. 근데 평행 여러 개 다 걸어놓고 자, 이 중에서 뭘 찾아봐.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글쎄요. 약간 예시가 좀 대단하긴 한데 이걸 알면 엄청난 지식 구성은 맞겠죠.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활동의 주요 요건이 지식 구성인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지식 구성을 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양적인 것도 그래요. 여기서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학습을 하다 보면 지식에 관해서는 좀 더 하니까.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은 부분이 지식 구성인가? 70%는 정보 탐색, 30%는 찾은 내용을 분석했어요. 얘는 지식 구성일까? 그쵸? X죠? 30%잖아요. 그러니까 10분간 추리극을 듣고 30분은 인물이 범죄를 왜 저질렀는지 탐색했어요. 얘는 O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식을 적용하는가. 내가 뭘 하나 들었어요. 방정식을 하나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정식을 내 실생활에 적용한다던가, 방정식을 뭐 이자 계산하는 데 썼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인의 지식을 새로운 맥락에 적용하는 거죠. 해석, 분석, 종합, 평가를 활용해서 자신의 배운 내용을 새 맥락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결정한다. 오늘 평행선을 배웠으면 집에 가다가 평행선을 자꾸 찾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기찻길에 평행선이 왜 있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바퀴가 2개 닿지 않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평행선을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적용할 때 지식을 적용하는 게 되는 거죠. 고향의 인구 통계를 분석한 후 다른 장소의 인구 통계를 분석한다.
그쵸? 아, 고마워요. 이거 분석했고, 넘어가서 또 분석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쪽을 분석했는데 그 영향이 이쪽까지 미쳐서 만약 분당에 사람들이 몰렸는데 분당 옆에 뭐 어디에 사람이 없어졌다. 그러면 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관없으면 이건 상관이 없는 거죠. 고향의 인구 통계를 분석한 후 향후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계획해 본다. 얘는 끄덕끄덕이겠죠. 적용하는 거니까 학교 수도의 수지를 테스트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측정해요. X죠. 그리고 학교 수도의 수지를 테스트하고 어떤 물 정화 시스템이 학교에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3초이 좋은지 뭐가 좋은지 하면 이건 뭐가 되겠죠. 그리고 간 학문적 학습 활동입니다. 여기서 이제 딱 걸려요. 간 학문적이라는 건 학문과 학문 사이인 거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하셨듯이 뭐 사회랑 뭐 수학을 같이 접목했다던가 과학이랑 수학을 접목했다던가 뭐 국어, 사회, 과학을 같이 했다던가 융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솔직히는 앞으로는 문제가 하나의 과학 가지고 풀 수만 있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데요. 솔직히 쓰레기 문제도요. 이거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비닐을 안 받으니까 저희 아파트에서 깜짝 놀라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비닐이 그 환경을 돌고 돌면서 기후에 미치는 것과 수질에 미치는 것과 심지어 미역인가? 다시마인가? 거기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많대요. 전복도 많이 포함됐거든요. 가난층 그래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간 학문으로 자꾸 이렇게 사회 문제가 과학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그래프에 점을 표시한다. 수학과 과학 양쪽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이제 슬슬 배가 고프고 슬슬 힘들고 이거 뭘까요? 이거는 오라고 두 가지 목표가 같이 하나에 있으니까 물리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이스를 이용해서 본인의 작업한 산출을 발표한다. X. 네, 얘는 약간 도구적인 성함이라서 이걸 같이 아직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루브릭은 이건 또 이렇게 일렬선이잖아요. 이야기 쉽잖아요. 지식 구성을 이 프로젝트에서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그냥 1단계가 되는 거죠. 지식 구성을 하되 주요 맨날 하는 게 지식 구성은 아니에요. 30% 정도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2단계 가겠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새로운 맥락의 지식을 다시 적용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갈 거고 간학문적이기까지 해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주로 2에서 걸려요. 지식 구성을 초등학생에서는 솔직히는 지식을 자기가 뭐 창출해서 적용해서 발견해서 뭘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저는 2단계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절이 있어요. 저희 반 애들이 자기 조절이 그렇게 안 돼요. 애들이 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책상을 보면 책 다 펴있고 바닥에 뭐 연필 떨어져 있고 뭐 얼마 전에 한번 크게 혼냈는데 교과서를 시간이 10분이 되도록 안 꺼내가지고 시작했는데 뒤에 가서 교과서 갖고 오고 뭐 이렇게 이런 게 너무 많은 건데 점점 해가 갈수록 좀 더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저도 그렇게 선생님도 그렇게 느끼냐? 네. 고등학교 같지 않은 일을 하고 좀 주위가 너무 산만해 보이고 애들이.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자기조절은 그러니까 스스로 업무를 하는 힘이죠. 우리가 무슨 프로젝트를 하나 받았다고 하면 뭐 마감이 일주일 남았다고 하면 내가 그 안에 어떻게 시간 분배를 해서 그걸 끝내서 보내야 되잖아요. 시험 문제. 시험을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좀 되긴 하는데 요즘 어린이들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감독하에 업무를 계획하고 산출물을 설계하며 질을 개선하는 환경이 가능하도록 능력을 지원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초등학교생은 그런 건 잘해요. 이렇게 다 짜주는 거. 며칠까지 뭐 하고 뭐 업무는 누구 1번은 뭐 하고 2번은 뭐 하고 3번은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로 뭐뭐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일이 금방 잘 끝나기는 하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뭔가 스케줄대로 어떤 팀은 좀 느긋하게 하는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팀은 조금 더 빨리 뭔가를 하는 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이들이 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기준과 학습 목표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 좋대요. 근데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잘 못하는 게 학습 목표를 제시하거나
이거의 성공 조건을 제시하거나, 그러니까 성공 조건 제시하지만 어느 정도 돼야 성공이다라고 하는 걸 잘 안 하는 거예요. 아까 같은 쓰레기 제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쓰레기를 비닐이랑 뭐 플라스틱을 많이 줄이면 돼라고 했지만 얼마큼 줄일 것인지, 뭐 어디까지 영향력을 끼칠 건지, 뭐 이런 걸 제가 설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 개인과 공동의 절차와 책임을 스스로 정하도록 하면 좋대요. 그럼 만약 쓰레기 제로 프로젝트 할 거면 어디까지 줄일 건데, 얼마큼 줄일 건데, 기간은 어느 정도 할 건데, 누구까지 펼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고 하죠. 근데 제가 정했어요. 제가 교내 외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해서 밖에 나가서 캠페인은 하기가 좀, 초등학생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하면 더 좋다고 하네요. 피드백으로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 아, 그래서 뭐 이렇게 해봤는데 뭐 잘 안 됐어? 뭐 역할이 좀 안 나눠졌어? 뭐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이 계속 옆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점진적으로 책임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다 풀어줄 수는 없고요. 첫 번째는 역할만 나누게끔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프로젝트 시기를 정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뭘 했다가, 이런 식으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조절인가? 라고 보려면 첫 번째가 장기 활동인가, 장기 학습 활동인가가 중요하대요. 1시간 안에 끝나는 건 자기조절 할 필요도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크게, 물론 그 지루함을 이기고 막 이렇게 하고 해야 되지만, 그게 자기가 뭐 일을 계획한다던가 그 계획을 진행한다던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장기인 거예요. 한 차시는 아니고 수차례 설계를 거치며 계산을 꽤 할 시간이 있어야 된대요. 뭐 한 10차시라면 첫 번째 차시 딱 펼쳐놓고 그 다음에 얼마큼 했어? 뭐 보고 그 다음에 또 이건 이렇게 계산해볼까? 방향은 이리로 갈 거니? 저리로 갈 거니? 뭐 이런 식으로 꾸준히 피드백을 해야 자기 조절 능력이 길러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일주일 동안 본인이 섭취한 영양에 대해서 보고서로 기록한다. 얘는 자기 조절일까요? 아닐까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맨날 이거 적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저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실패했어요. 일주일을 못 넘어가 이거를 내가 먹은 걸. 이거? 네, 우선. 오늘 아침 만나서 내가 말라 보인다길래 옷을 큰 거 샀다. 얘기했더니 지금 써먹은 거야, 진짜. 정말. 기억력이 너무 좋아. 그 학생이 직접 일을 계획하는가, 학생한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실생활의 문제를 하면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처리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계획하면 좋다고 하는 건데, 학습 목표랑 성취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학습 목표는 있었지만 성취 기준까지는 없었던 거죠. 어느 정도까지, 무슨 수준까지. 방법, 시기, 담당자, 장소를 학생들이 결정하면 좋다는 거고요. 기후 변화에 대한 조사에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할당해 준다. 선생님이. 앞에 선생님 빠졌어요. 그러면 아니죠. X예요. 학생들이 조사 마감과 발표문 작성 및 실천 시한을 스스로 정한다. 맞죠? X 하나 있었으니까 O 하나 있고. 네. 피드백을 근거로 이를 수정할 기회가 있는가? 제가 이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피드백을 하는데 그 뒤 팔로우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거가 좀 더 내용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은 던졌어요. 왜냐면 보이니까. 그런데 얘가 진짜로 그걸 해서 왔는지까지를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너무 바쁘니까,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은 해. 그치, 그게 진짜 됐는지 계속 점진적으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걸 잘 하시는 사람 중에서는, MI 중에서는 팀즈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면은 원노트를 하시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디 정도까지 했는지, 뭐 이렇게 했는지. 진짜 대단하네요. 저희 학교도 이제 퇴직을 앞두시는 선생님이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쉬는 시간마다 이걸 피드백을 하는데 또 엄청나게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잔소리도 할 수 있겠어. 그 뒤에 이거를 못 챙기겠더라고요. 어쨌든 단순히 칭찬을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이 잘했고 어느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목표랑 연관돼서 네가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목표랑 이 활동이랑 일치한단다. 뭐 앞으로 꾸준히 뭐 일주일에 해보도록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학생 스스로 발전을 깨닫도록 성찰 후에 다음 단계를 계획하도록 하면 된대요. 자신이 만든 게임의 첫 버전을 시연했어요. 이거는 자기조절의 피드백을 근거로 이를 수정할 기회가 있었나요? 없었죠. 네, 없었어요. 이걸 사용자한테 뿌려서 사용자의 컴플레인을 받아야지. 사용자의 컴플레인을 받은 다음에 엄청 밤샘 고생해서 다시 또 줘야죠. 그래야 이게 피드백이 된 거죠. 프레젠테이션 연습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한다. 이건 맞죠? 맞죠.
이렇게 해서 자기조절 단계가 이런 거예요. 장기적인 활동인 동시에 사전에 학습 목표 성공 기준이 있는가? 장기적이지가 않아. 그냥 한 차씩 끝나요. 그럼 1이에요. 그냥 수준 1. 근데 장기적인 활동인 동시에 두 개가 다 돼야 돼요. 학습 목표 성공 기준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죠. 물어봐야죠. 학생들이 본인의 일을 직접 계획하는가? 선생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했으면 아니죠? 그럼 2단계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본인이 결정을 했어. 그러면 피드백을 근거로 일을 수정할 기회가 있는가? 수정해서 기회를 다시 수정을 해서 완성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냥 피드백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면 3단계 밑까지 다 하면 4단계가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그 수업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했던 수업이 어디에 맞는지 써서 왜 그런지 이유를 써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